자, 이제 오늘은 이제 4단원이죠. 이제 접선 예방 정식과 평균값 정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하면서 이제 어떤 함수를 미분한 그 F 프라임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그 접선 예방 정식을 세우는 걸 해줄 거예요, 이제. 먼저 이제 중2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점 지나는 점을 하나 이제 알려주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정보를 주면은 우리가 저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자, 기울기 쓰고 지나는 점의 x좌표 여기 반대보 y좌표는 뒤에다가 그대로 달아주는 거였어. 이게 기울기와 점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근데 만약에 접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접선. 그러려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그 어떤 함수랑 접하는 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접하는 점의 좌표랑 그 점에서의 기울기, 그게 접선의 기울기겠죠? 그 둘을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어.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게 미분이 가능하면은 f'a가 존재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 f'a의 의미는 이 함수 f에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 위에 어떤 점과 그, 그 점만 알면 그 점의 좌표랑 그 함수 토대로 해가지고 f'a를 구할 수가 있죠. 미분에서 a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은 만약에 함수 위에 점이 주어진다. 이 함수 위에 요 점에서의 접방은 뭐였었냐면은 y는 f'a에다가 x-a에다가 플러스 fa라고 이렇게 써주도록 할 거야. 이렇게 써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써주도록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그 방금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지금 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세 가지 상황이 있어. 문제에서 접점을 알려주느냐,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려주느냐, 아니면은 곡선이 지나지 않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다, 만약에 접점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점을 만약에 알려줬으면 그냥 이 함수 미분에서 a 넣으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 f'a가 돼. 그게 f'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방금 위에서 했듯이 그 함수 점이랑 접점이랑 그 기울기를 알면은 y는 f'a로 기울기 쓰고 지나는 점 x-a에 플러스 fa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만약에 주어진다. 점이 안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접선의 방정식은 그 접점을 알려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좋거든. 접점을 알려주는 게. 접점 알려주면 아까 했듯이 점을 알려주면 미분해서 이거 넣으면 기울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기울기를 알려준다. 접선의 기울기를 미리 알려준 셈이야. 아까는 점을 토대로 f'의 얘를 구했다면 이번엔 거꾸로야. 기울기를 토대로 거꾸로 얘를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f'a가 만약에 뭐 몇이다 라고 주어진다. f'a가 뭐 m이다 라고 주어진다. 그러면 그 f'이 얘 미분한 게 m이 되도록 하는 그거를 이제 t를 이제 구해줘야 돼. 이제 t를 이제 그 t가 이제 뭐냐면은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거든. 접점의 좌표가 미분해서 m이다라고 놓고 t를 구해. t 구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접점이랑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y는 이제 기울기가 지금 m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m의 x-t에 플러스 ft라고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y는 m의 x-t에 플러스 ft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복잡한 상황이 이제 마지막 요건데, 곡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만약에 내가 한 뭐 점을 뭐 대충 요 정도 찍어볼게요.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이 점에서 곡선을 향해서 그은 접선 얘를 구해라 이 얘기거든. 접하게 이렇게 얘를 구해라 이 얘기인데, 이때는 접점을 안 알려준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접점을 알려주는 게 가장 좋아. 그게 중요하고.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니까 미지수로 세워놔. 모르니까 t 컴마로 해가지고 미지수 t로 세워놔.
그 미지수 상태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데 접점이 x가 t면 기울기는 f't가 되는 거니까 이걸 토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y는 해준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f't 그 다음에 지나는 점 x-t 플러스 ft라고 이제 써놓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써주기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제 세워졌으면 처음에 주어졌던 곡선 밖의 점을 저 접선도 지나니까 그 점을 대입할 수 있어. 그 곡선 밖의 점, 요거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그럼 아마 뭐 미지수 t값이 나오겠죠. 그 t값 나온 거를 다시 대입해서 이제 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접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접점을 아는 게. 안 주어졌으면 미지수를 세우면 됩니다. 미지수를 세우고 식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롤의 정리죠. 롤의 정리 이제. 롤의 정리는 요거야. 함수 fx가 있는데, 자, 이거 밑줄이 되게 많죠. 자, 이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 소괄호 A, B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자, 이제 여기서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이야, 이제.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이제 미분에서 C가 되도록 하는,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 B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를 이제 우리가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롤의 정리. 얘를 롤의 정리라고 얘기해. 롤의 정리. 자, 즉 곡선 y는 fx에서 fa랑 fb가 같으면 이제 양끝 함수값이 같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양끝 함수값이 높이가 똑같도록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게 그려. 그럼 양끝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 0이야. 그 얘랑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평행한 접선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롤의 정리야. 그래서 양끝 함수값 같으면 x축과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열린 구간이 있다라고 해줘야 돼. 열린 구간이 있다라고 확인해 줘야 됩니다. 열린 구간이 있다. 자, 근데 지금 전제 조건이 되게 많잖아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만약에 저러한 조건을 만약에 만족을 못하는 게 있어. 만약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상황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립하지 않는 상황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여기 지금 그림은 여기 없는데 그림을 여기 따로 그려주면 이런 상황이지 이제 이런 상황. 만약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 자, 얘는 이제 뭐냐면 fx는 절대값 x야. 요거야 요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간을 그 마이너스 1하고 1로 잡습니다. 이제 구간을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로. 그래서 이 두 점을 가지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로 잡으면 이러면 양끝 두 점을 이으면 이거 x축에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0이죠. 그러면 이 열린 구간 마일, 1에서 기울기가 0인 접선이 존재하느냐 이거야. 존재하느냐. 이거 여기 원점에서 기울기 0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죠, 이제. 꺾인 점에서는 애초에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게 아닙니다. 접선이 못 그어져, 이제.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점보다 조금 우측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지, 이제. 조금 더 우측. 하지만 조금 더 만약에 좌측이다라고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어지니까 지금 좌우의 기울기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좌우의 그 기울기가 그 좌우 그 점에서 원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도 계속 이런 노란색, 보라색 접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저 접선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인데, 자, 평균값 정리는 자, 요거야. 함수 fx가 이제 똑같습니다. 닫힌 구간.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이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괄호 해주고, A, B에서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면, 자, 이 양끝 함수값 가지고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내요. 자, B-A분의, 그 다음에 이제 FB-FA 있죠? 이게 이제 F'C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 B. 열린 구간 A, B 그 안에서 초고단을 존재한다. 이를 이제 우리가 평균값 정리라고 합니다. 평균값 정리. 이를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것도 요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간의 양끝 함수값 있죠. 요 양끝 함수값을 이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요거 양끝 함수값을 이어서 나오는 이 기울기랑 평행한 기울기가 그 안에 존재한다.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평균값 정리야.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즉 곡선 y는 fx 위에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한 접선을 갖는 점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평균값 정리에서 이제 양끝 함수값이 똑같아져 버리면 이게 같으면 0이잖아요. 아까 위에서 봤던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미분에서 0 되는 거니까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거.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특수 케이스가 롤의 정리. 롤의 정리의 일반화 케이스가 평균값 정리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11번이고 필수예제 1번 요거 보면은 자 이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치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인데 최대치소 자 곡선 요놈의 접선 중에서 자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도형의 넓이.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는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주어진 곡선을 미분하면은 그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도함수라고 부르죠. 저 미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요건데 근데 우리 목표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 값이야. 접선의 기울기 가. 얘가 최대가 되려면 2차식이죠. 완전 제곱 묶어주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할 수 있지. 바로 합시다. x 빼기 1의 제곱이야. 이거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지금 이제 빼기 3 곱하기 1. 그럼 빼기 3이니까 얘가 나오려면 빼기 2로 맞춰줄 거야. 빼기 2로. 이렇게 맞춰주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최고창 음수죠.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최대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 접선은 이제 x가 1일 때고 그러면은 x에 1을 넣어서 y도 구해보자. y 계산해주면은 이거 y가 몇이야? 여기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저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얘기야. 마이너스 1. 따라서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접선의 방정식. y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라고 세울 거야 이제. 그럼 이제 y는 뭡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저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고 그림을 그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y절편 1이고 x절편이 여기가 자 이거 y에 0 들어가면 x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 그어지니까 그 x축 y축 그 다음에 둘러싸인 도형이죠. 여기 넓이 구하는 거면은 밑변이 2분의 1이고 높이는 1이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세워주니까 4분의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4분의 1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1로 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번.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은 곡선이 있어. 저 곡선 위에 저 A 마이너스 1,4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 자, 우리가 그 아직 요 단어는 3참수 그리는 거 배우기 전인데
우린 다 이제 그리는 거 알죠? 한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제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마이너스 1,4라는 점에서 접선. 그러니까 위치가 저 마이너스 1,가 이제 정확히 따져보면 한 여기 정도 되거든요. 확인해 보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주어진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래 이제.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어내서 칩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만나는 점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점을 우리가 B라고 하게 돼. B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는 문제야. 근데 실제 이 문제 풀 때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B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B를 구하려면 교점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워서 구한 다음에 교점 구하려면은 우리 그 같다 연립하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자. 접선의 방정식. 주어진 함수 미분해 주면은 저게 3x제곱 빼기 4인데 3x제곱 빼기 4 이건데 자 근데 여기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접선의 방정식 y는 해준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여기 마이너스 1,4야. 이렇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은 돼. 완성은 되는데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 이 접선이랑 주어진 3차 함수하고의 교점, 또 다른 교점 찾는 거니까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라고 놓으셔가지고 그 이 항에서 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식이 나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 나오는데 근데 이거 그 무조건 100% 뭘로 인수분해 돼 이거? 무조건? 저기 뭔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 인수의 관점에서는 x 플러스 1이라고 써야죠. x 플러스 1. 이거 100%야. 무조건 이걸로 인수분해 돼. 애초에 그 두 함수의 교점 중 하나가 이미 접점으로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되더라. 근데 접하니까 이거 x 플러스 1을 몇 개 가져야 된다고 해서 이거? 제곱. 최소 두 개야. 근데 이것도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 했냐면 이게 지금 접선이 이렇게 접하는데 우리 그거 기억나니? 내가 이거 얘기한 거 있지. 만약에 이제 그 짝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튕긴다라고 한 거 기억나니? 튕긴다라고 한 거? 짝수일 때. 그러니까 얘가 그 이 주어진 함수랑 접선이랑 이렇게 약간 맞닿기는 하는데 튕기잖아. 얘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튕겨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지점은 무조건 짝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짝수 제곱. 최소 두 개인데 여기서는 두 개죠. 왜냐면은 이게 짝수 제곱이니까 네 개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세 제곱까지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유일하고. 그 다음에 봐봐. 전개했을 때 이거 상수항이 이거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여기는 x가 무조건 와야 되겠죠. 3차니까. 상수항 여기 전개하면 1이지 1? 그럼 얘는 뭐가 와야 돼? 여기 있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2여야 이게 맞겠지. 곱했을 때. 나머지 개수 안 따져봤지만 맞을 거야. 무조건 이렇게 믿고 가면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 한 점이 b의 좌표가 2,5씩이네. 2,5씩이. 2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y가 완성될 겁니다. 1이네 1. 2,1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분 A, B 구해주는 거였으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1,4. 따라서 선분 A, B는 구해주면은 A, B는 X 3차이, Y 3차이죠. 둘 다 X, Y가 3차이 나요. 3차이. 계산해주면 답은 3루트야. 넘기는 게 아니야. 다시 앞으로 와. 야, 항상 보면은 약간 답 나오면 바로 넘기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뭔 말을 할지 알고. 응? 자, 이거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할 얘기가 이제 일단은 접점을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 이제 그 접점을 알려줬으니까 인수분해를 막 진짜 막 조리제법을 안 하더라도 요거 개수 잘 맞춰서 상수항 잘 맞춰서 요거 쓸 수 있지 않을까? 상수항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인수분해 조리제법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거야 이제. 자, 근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더 빠르게 이제. 자,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 이미 봐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벌써 답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러니까 잘 들어봐. 3차 함수가 있고 접선이 있을 때 만약에 접점을 알려주잖아. 만약에 접점을 이제. 아니면 접점이 아니라 이 점을 알려줘도 돼. 그냥 둘 중 하나 알려주는데 어느 하나를 알려줬을 때 나머지 점의 좌표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자, 이미 요 식이랑 요 식을 봤을 때 여기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 그걸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걸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유용할 거야. 이제 요거는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그래도 이제 좀 비교적 종종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너네 그거 아니? 일단 우리 그건 알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두 근의 합이 뭐분의 뭐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너네 그것도 아니? 3차 방정식도 아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요거잖아요. 이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씁시다. 이거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이제 좀 놓아가지고 저 세 근을 내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내가 잡아놓을게. 저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근의 합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부르죠. 두 근끼리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있죠. 세 근의 곱.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세 가지를 여기서 세 근의 합 뭔지 기억나니? 세 근의 합 뭐야?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그 세 근의 합은 이거야. 맨 앞에 거 두 개 보는 거야. 개수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봐봐. 두 근끼리의 곱이합은 요 다음으로 넘어가. a분의 c야. 근데 이게 부호가 이게 번갈아가. 이게 부호가 번갈아가. 자, 세 근의 곱은 이제 요거 보는 거야. 맨 끝에 거. 근데 부호가 번갈아 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적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d. 일단 요거는 기본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저건 이제 기본으로 속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해주시는데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요거 뭐 빨리 풀 수 있다. 요 얘기했는데 요거를 써먹는 거거든. 요거를 이제. 요거를 써먹거든. 자, 어떻게 써먹냐면은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 지금 저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제. 우리가 3차 함수가 뭔가 접선이 주어져 있을 때 접점 말고 나머지 다른 한 점을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 거잖아. 나머지 한 점을 빨리 찾는 거잖아 이제. 일단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둘이 같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어진 함수랑 접선이랑 같다라고 해야 돼.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가정을 해봐.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렇다라고 가정해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해주는데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이 뭐 이렇게 나왔다 쳐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접선이야. 접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문제에서 주어진 3차 함수야. 3차 함수 이제. 그러니까 둘이 교점 구하려면은 뭐 이렇게 식을 쓸 거 아닙니까? 둘이 같다 하겠죠.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이거 풀려면은 사실 방정식을 풀려면은 항상 이항을 해서 는 0을 만들어야 되잖아. 는 0을. 그럼 이항해서 동류항 정리 해보잖아. 동류항 정리. 동류항 정리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c-mx 플러스 d-n이 여기서 는 0이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얘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뭐냐면 근이 뭐냐면 교점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교점. 근데 교점 중에서는 접점이 있으니까 얘가 중근인 거야. 나머지 한 점도 하나 갖고 있겠지? 근데 봐봐. 여기서 세 근의 합을 계산해. 세 근의 합. 여기서 세 근의 합이 뭐야 이거? 이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이 몇이야? 세 근의 합. 뭘 보는 거라고 했지? 이거 맨 앞에 거 두 개 보라고 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야.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세 근의 합이 맨 앞에 3차
1창, 2창 보는 거잖아. 1창하고 상수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요 A, B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3차 함수의 개수가 그 3창, 2창 개수가 그대로 따라오지 않네,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이거 있잖아. 아까 처음에 이렇게 봐봐. 좌변이 지금 똑같잖아요, 좌변이. 우변은 지금 는 0이었냐 아니면 또 다른 식이었냐 다르잖아, 이제. 그럼 요 A, B는 결국 좌변의 3차 함수에만 의존하는 거고 우변이 어떻게 식이 나오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3창하고 2창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사실 그 3차 함수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접선이 주어지든 간에 이 세근의 합은 항상 일정한 거야. 일정한 거. 여기 우변이 모이든 간에 2창, 1창, 아니 1창하고 상수항은 이게 바뀔지 몰라도 이게 3창, 2창이 안 변하니까 이건 항상 일정한 거, 일정한 거. 일정한 거, 일정.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일정하다.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냐?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그 원래 이 곡선이랑 아까 내가 세워놨던 접선이랑 같다 해야 되는데 접선을 그냥 지금 모른다 치고 그냥 여기서 3창하고 2창 봐봐. 그러면 3창은 개수가 1이고 2창 개수는 몇이야? 2창 개수? 0이야. 그럼 여기서 세근의 합이 몇이야? 세근의 합이? 세근의 합이 몇이야 여기서? 몇이야? 0. 2창 개수가 0이라고. 1창 저거 마사를 보는 게 아니고 2창 개수를 생각해야지. 2창 개수. 3창하고 2창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세근의 합이 0이야? 그럼 봐봐. 우리는 이 A라는 점이 접점이라는 걸 알잖아. 접점. 접점이라는 걸 알면은 접점은 이제 이게 중근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 가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 중근으로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 여기 있지. 여기를 내가 뭐 잠깐 A라고 잡아주면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저 3차 방정식과 접선의 방정식을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면은 마1 접점이 중근이고 나머지 한 점 A라고 쓰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몇 나와 이제 A가? 2가 바로 나오는 거야 2가. 여기서 2가 바로 나오는 거야 2가. 그래서 나머지 한 점 좌표는 2야 2.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저 A수의 접선 보자마자 나머지 한 점의 X좌표 2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그럼 이게 바로 나왔으면은 X에 2 대입해가지고 Y값 1 해서 두 점 AB,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습을 하나만 해보면 연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자. 예를 들어서 주어진 곡선이 뭐 아무거나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뭐 플러스 1 뭐 요렇게 있었다 가정해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함수에서 접점이 뭐 만약에 접점이 몇이라고 해볼까? 접점이 뭐 1, 뭐 마3이다. 그러면은 이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 1,라는 그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봐라. 만약에 접선을. 잠깐만. 1, 말고 다른 걸로 하자. 2,를 해볼게. 2, 이제 2,를 해주면 몇이야 이거? 2,를 해주면 2는 4, 이렇게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7 나오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라 라고 만약에 했다면 지금 여기서 세근의 합을 계산해.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이 몇이야? 요거 분의 요거 마이너스 해주면 3 나오네 3?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세근의 합이 3인데 그게 접점은 2번 더하고 나머지 한 점은 A라고 해주면 A가 여기서 몇 나와? 마이너스 1.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한 점의 좌표도 바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나머지 한 점의 좌표도. 이렇게 좀 바로 해줄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한 점의 좌표도 바로 나옵니다.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잘 써먹으세요. 이거. 잘. 이게 어떤 접선이어든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곡선에서 3창, 2창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접선이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잘 써먹으시고
그래서 요 문제입니다. 필수 3번. 요거는 저 곡선의 저 접선 중에서 요거랑 수직인 두 접선인데 요거 하나 좀 수정할 게 있거든요. 좀 수정을 해야 문제가 좀 훨씬 좀 수월하고 이거 이대로 풀면은 조금 살짝 지엽적인 문제가 돼서 숫자를 조금 바꿀게 얘들아 숫자를. 여기 숫자를 뭐로 바꿀 거냐면 그 1창 계수 여기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 11로 좀 바꿔주고 플러스 11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답도 좀 수정을 좀 같이 해줄게요. 37번 요거 맨 뒤에 답지로 넘어가봐. 이거 37번. 맨 뒤에 37로 넘어가시면 맨 뒤에 37번 봐봐. 맨 뒤에 37. 거기 답 보시면은 몇이라고 돼 있죠? 거기 20이라 돼 있는데 20이 아니라 요게 5분의 4루토 이렇게 쓰자. 5분의 4루토로 바꿔주자. 이렇게 답을 이렇게 좀 바꿔주도록 하고 다시 넘어옵시다. 이렇게 이대로 풀면은 답이 20이라는 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조금 좀 지엽적이어서 자 뭐냐면 요 접선 중에서 얘랑 수직인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수직인 접선 사이의 거리. 일단 요 직선의 기울기 한번 확인해 보면은 y눈으로 정리해 보자. 그러면 얘가 이항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거든요. 이제 저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랑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주는 거니까 수직인 놈의 기울기는 몇이 되어야 돼 이거? 2. 이거 역수의 반대 부호로 해주면 수직인 기울기 2가 나오죠. 저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2인 접선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2인 접선. 그러니까 저거 일단 미분해봐야죠 일단. y''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이제 는 2가 되도록 하는 잠깐만 아까 플러스 11로 하라고 했죠 아까? 플러스 11 여기 플러스 11 여기 플러스 11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2항에서 풀어주시면 이게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 나와서 3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x가 1하고 3 나오게 되거든요. x가 1하고 3.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요거 있죠? x가 1 그러면은 이제 좌표가 1을 넣어보자. 저 함수에 1 넣어주면 몇 나오냐면은 x가 1이면 요때 y가 여기 1 들어가면은 몇이야 이거? 1 들어가면은 11 나오는 것 같은데 11? 11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 3을 넣어볼게 3 이제 3 넣어주면은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7 해준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1이 나오나요? 마이너스 11? 3 넣어주면은 아니지 플러스 11이니까 33 38 38에다가 65 11 얘도 똑같이 11 나오네 11이 나오게 돼. 그럼 이거 가지고 접방을 세워.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접방은 기울기 2였으니까 지금 2의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1 해서 2x 플러스 9 여기서는 이제 y는 2의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1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5가 될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 접선이 나와 일단 두 접선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냐? 평행한 두 접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자, 평행할 때에는 그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어떻게 원래 하는 거였었냐면은 그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두 직선 중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 자, 나 요거로 잡아볼게. 이 직선 위에 점 아무거나 잡아. 아무거나. 이왕 계산이 편하려면은 뭐 x나 y 중에서 0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 그럼 y 절편 구하는 게 나아. x에 0 넣으면 y가 오니까 이 직선 위에 0,5라는 점을 잡고 그 점으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이제. 얘가 이제 이항에서 우리 공식 쓰려면은 이거 이항해 줘야 되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려면 이항해 주죠. 공식 기억나시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매년 이맘때 되면 까먹더라고 얘들이. 자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쓰자 이것도 이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이렇게 쓰자. 점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자. 요거는 이제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잡아주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점은 이제 내가 x1, y1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 공식이 여기 d라고 할게. d가 뭐냐? 루트 저 x,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요 점의답표를 대입한 거.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요렇게 잡아주는 거였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잡아주는 거였어. d가 저렇게 나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로 저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적용해보자. 이제 공식을 이제 적용해줘서 푸는 방법이 1번 해보면 이거 xy의 개수의 제곱합 4 더하기 1이고 요 점의답표를 대입해. 절대값 0 들어가고 5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얘 정리해주면은 루트 5분의 4 루트 5분의 4니까 5분의 4 루트 5야. 그래서 답이 일단 이렇게 나오고 5분의 4 루트가 나오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다면 여기서 그 요것도 있어.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하나 더 해보자.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 D고 하는 거 D.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잡을게. C 프라임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잡아줄 건데 그 평행하면은 이 XY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 똑같이. 그러면 이때 공식이 뭐냐면은 이때 D가 요거야. D가 루트 그 XY의 개수의 제곱에 합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 두 상수항끼리 빼면 돼. 절대값으로. 이렇게 씌워주시면 됩니다. D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C-C'으로 쓸 수 있어. C-C'.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 그럼 이 2번 방법으로 이제 해보면 2번 방법이 이제 자, 요 공식이야, 요 공식 이제. 요 1번은 이제 요 공식이고 2번은 요 공식 이제. 요거로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제 자, 평행했을 때의 공식, 평행 공식 바로 할게. 이걸로 만약에 바로 해주면 이거 얘네 둘이죠, 얘네 둘 이제. 그러니까 저 EX 플러스 EX 빼기 Y 플러스 9는 0. 그 다음에 이제 EX-Y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공식 쓰면은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에 합해준 다음에 이거 상수항끼리 빼. 절대값 9-5로 해주게 되면은 루트 5분의 4 나와서 똑같은 답이 나오죠. 5분의 4 루트 5라는 같은 답이 나오게 돼. 5분의 4 루트 5. 라고 나오게 됩니다.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수제 4번. 필수제 4번은 자, 요거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유형인데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냐면 곡선 위에 두 점 A, B가 있어. A, B가 곡선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이 곡선 위에 또 다른 점 P가 있어. 또 다른 점 P가 두 점 A, B 사이를 움직일 때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이게 그 곡선을 그려볼게. 저 곡선을 그립니다. 이 곡선의 좌표축과의 교점을 알려줬어. 이미 0,4를 지나고 또 4,0을 지난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도야. 여기 정도랑
해서 한 여기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여기가 이제 뭐 4,5식이고 여기도 이제 4,5식이가 되겠다. 이런 상황인데 A가 여기죠, 여기. A가 여기입니다. A 0,4. B는 이제 이게 4,0. B 4,0 이렇게 쓰도록 할게. 현재 그림은 요런 그림이야.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인데 근데 그 곡선 위의 점 P가 두 점 A, B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대. 그때 PAB의 넓이의 최대값인데 이제 AB는 이어보면은 얘는 AB는 이미 위치가 딱 주어진 거잖아. 정점이야, 정점. 그럼 P는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P가 어디에 놓여야지만이 이 주어진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일까? 라는 걸 찾으라는 거야. 넓이가 최대일까? 자, 이게 어떨 때 최대냐면요. 지금 선분 AB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커야 넓이도 클 거야. 높이가 커야. 이게 높이가 어떨 때 가장 크냐면은 이 밑변이랑 높이는 수직 관계잖아. 그러니까 수직으로 뻗쳐 올라갈 때 가능한 한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얘랑 평행한 접선을 잡아야 돼. 평행한 접선. 얘랑 평행한 접선을 잡았을 때 그 접점이 있죠. 접점이 있을 건데 그 점으로 놓아야지만이 주어진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선분 AB랑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줘야 돼. 이제. 그래서 선분 AB와 평행한 접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선분 AB와 평행한 접선에 대해서 생각해 주고요. 선분 AB와 평행한 접선. 근데 이제 그 선분 AB 있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좀 세워볼게. 직선의 방정식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자 기울기 몇이야 이거? 기울기? 이거 x가 4차이 나고 y도 4차이 나죠? 근데 기울기가 이제 음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1을 해준 다음에 y절편이 4니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요와 같이 세울 수가 있어. 요와 같이 이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으니까 저 주어진 곡선 있잖아. 저 주어진 곡선을 이제 미분해 주게 되면은 이제 y 프라임이 저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는데 요게 이제 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는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x를 구해주면은 x가 2가 나오죠. 2가 x가 2가 나와. 이 x를 저기 처음에 주어진 곡선에 대입하면은 이게 y가 3 나오거든. 3. 그러니까 2,3을 지나는 거야. 이 곡선 위에 요 P라는 점 있죠. 여기가 2,3이라는 얘기야.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마일로 잡았을 때 2,3이 나옵니다. 따라서 P의 좌표가 2,3이어가지고요. 2,3. 그럼 끝난 거야 이제. 2,3까지 나왔다 만약에 2,3까지. 그러면 이제 밑변은 선분 AB인 것이고 그 삼각형의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높이가 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래서 여기가 T야 T.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선분 AB는 지금 몇이냐? 선분 AB는 이거 마침 이게 또 뭐야? 이거 삼각형 1대 1대 루트 2 나오지 않니? 직각 이등변이야. 그러니까 이제 4루트 2가 답이지. 4루트 2가 이제 4루트 2야. 4루트 2고 그 다음에 그 D를 구하기 위해서 D. 저 높이를 구하려면은 점 P의 좌표가 현재 2,3이고 직선의 방정식 요거죠 요거. 이항에서 좌변으로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라고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거야. D는 해서 공식을 쓰면은 x,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이거 2,3 대입해 주니까 2 플러스 3 마이너스 4라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라고 써주도록 할 거야. 2분의 루트 2 이렇게 써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끝났죠? 삼각형 넓이는 최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 2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2 해주니까 약분. 요게 약분 되지 요게 이제 약분이 되죠?
앞에도 약분이 되죠, 이렇게. 답이 2가 나오게 되겠다. 2.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을 잡아줘야 돼. 이게 평행할 때가 최대야. 평행할 때 이제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3분의 AB와 평행한 접선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행할 때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 보시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요거는 자 0,4라는 점이 있어. 0,4라는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이제 그어 버렸는데 그 접선이 x축이랑 만나는 x좌표가 2다. 요 얘기야 이제. 일단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거야. 조심할 게 이거 0,4를 지나는 게 아니야 이거. 곡선이 이거 안 지나죠. 실제로 0 넣어주면은 y가 4가 못 나오고 2가 나와. 지나는 점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접점을 내가 모르니까 처음에는 접점을 내가 t로 잡아. t. 이 곡선 위의 접점을 t,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2로 잡아서 이걸 토대로 접선을 내가 구해 볼 건데 미분해 놓고 일단 미분 도함수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에 대해서 식 세워주면 접선 y는 해주고 이 접점 가지고 식 세워. 그 기울기가 x에다가 t를 넣은 게 기울기입니다. 3t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t y좌표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2라고 나오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 접선이 이거 0,4를 지나는 거야. 0,4를 그러니까 대입해요. 0,4를 대입해 보시면 y에 4 들어가고 여기 x가 0이면 얘네 전개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잘 보면 소거되는 게 있더라. 소거되는 게. 이게 소거되는 게 있어. 소거되는 게. 소거되면은 이거 식을 좀 더 정리해 보자. 이거 이제 잘 정리해 주면은 이게 이항해 주면 이게 t 세제곱이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돼.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 보면 t 세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만족하는 t 값이 뭐밖에 없어요. 이거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1밖에. 실제로 저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t 플러스 1에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에서 여기서 t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와. 이거 판별식이 음수여서 여기 실근이 못 나오면 이거 얘는 탈락이야. 탈락. 이렇게 탈락이 된다. 탈락. 그러면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 되구나 로 생각해주면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이제 t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거지.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럼 이제 y는 t에다가 지금 마이를 들어가 3 플러스 a에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를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야. 이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저렇게 완성은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이거 밑줄 친 거 보입니까? 요 밑줄 친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 x 절편이 2란 얘기니까 이거 2,0을 지난다는 얘기 아니니? 2,0을 지난다? 그러니까 2,0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2,0을 2,0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제 0은 2 들어가면은 3 플러스 a에 곱하기 3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서 전개해서 a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냥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거는 숫자 9야. 요게 9고 요게 a야. 9랑 a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2a 플러스 10이 0이니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계산이 좀 긴데 잘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잠깐 끌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필수의 6번인데 이제 얘는 봐봐. 점 1, 마이너스 2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이 있는데 접하는 점을 A, B라고 놨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도 이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을 향해 가지고 접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접점을 지금 뭔지 모르니 접점을. 자, 접점을 내가 뭐라고 잡냐? 접점을 이제 t, 에서 t,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로 잡아. 접점을 저렇게 잡아줄 거야. 저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접선을 세워. 접선. 접선의 방정식. 자, 이거 미분해야 되겠죠? y 프라임은 6x 빼기 4니까 자, 이거 x에 t를 넣어서 계산해주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x 마이너스 t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아니지. 자, 여기를 기울기 요거로 다시 이거 정정. 요거 6t 빼기 4로 다시 이제 이렇게 쓸게. 기울기 다시 좀 적으로 쓰고. 자,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처음에 주어졌던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저 점을 대입을 해, 이제. 이 점을 대입을 해.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일단 y좌표가 마이너스 2고 여기 이제 x가 1이야. 1 들어가서 다 전개해. 전개해주게 되면은 얘가 6t 빼기 4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4t 뒤에 거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야. 요렇게 나오게 돼. 요렇게. 이거 잘 정리해봐야 돼, 이거. 정리를. 잘 보면 이게 소거되는 게 있어. 그 마이너스 4t 플러스 4t 이거 소거돼, 이제. 소거되고 이 숫자를 좀 잘 보면 그 2 빼기 4 2 빼기 4 마이너스 2 이거 소거돼, 소거. 남는 거 좀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가 0 나와서 이거 마이너스 3t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t 빼기 2로 돼서 여기서 t가 0하고 t가 2가 나오게 돼. 이제 t가 0하고 t가 2 t가 0하고 t가 2가 나오게 돼. t가 0하고 t가 2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 값이 뭐냐면은 접점의 x좌표야. x좌표. 그러니까 요 t 값을 여기다 넣어. 그럼 저기 접점이 그 하나를 a라고 해보면 a가 저기 0,2가 나오게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b가 2, 몇이야? 6이 나오는 것 같은데? 2,6?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a, b의 좌표가 저렇게 완성되겠죠? 완성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문제에서 뭘 구하는지 보면은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보자. O는 원점이고, O는 원점. O는 원점이고, 자, 그 다음에 O 원점이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0,2래. 뭐 대충 여기 정도 찍자. A가 0,2. B는 2,6이래. B는 2,6. 그럼 B는 2,6이면 대략 뭐 이 정도? 2,6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요거죠, 이제. 해보면 삼각형 OAP.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줘야 돼요, 저거? 그 밑변이 y축에 이게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밑변이 2분의 1 곱하기 이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이게 원점이 0,0이니까 이게 y좌표끼리 뺀 게 밑변이지. y좌표끼리 뺀 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는 뭐야, 얘들아? 높이가 이거 x끼리 차이, x끼리의 차이, 이 차이 나죠. 요렇게 계산해 주니까 찹찹 약분돼서 2라고 답을 내줘야지. 2.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을 보면은 자, 7번은 자, 자, 공통접선 관련된 유형이야. 공통접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상수 AB에 대해서 두 곡선이 1,-2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주라 라는 문제야. A, B, C의 합을 구해주는 문제. 자,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해 보니까 이게 우선 이게 이런 상황이거든. 상황이 만약에 두 함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해서 잠깐만 다시 그림을 다시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공통인 점이 있다라는 얘기야. 공통으로 접하는 점. 두 곡선이 접하는 거야. 두 곡선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풀면 되냐면 무조건 요 원칙으로 풀어. 무조건 요 원칙으로. 뭐냐면 요 원칙 하나만 기억해. 무조건 두 함수가 그러니까 접선 말고 두 함수가 접하잖아. 물론 접선이어도 돼. 두 함수가 만약에 접하면 그 접하는 점에서는 둘이 어때요? 둘이 같아. 함수값이. 둘이 같다라는 식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지는 거니까 공통인 접선을 그러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각각 같아야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무조건 그 이렇게 둘이 접한다 라고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 이제 뭐라고 푸냐면은 자 그 두 함수가 접할 때야 무조건 요거면 다 풀려. 잠깐만. 두 함수 이렇게 쓰자. 두 함수 y는 fx, y는 gx가 접할 때. 무조건 어떻게 푸냐면은 그 요거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이제. 둘이 같다. 미분한 게 같다. 무조건 요 원칙으로 풀자. 무조건 요 원칙으로. 요거로 풀자. 요거를 연립해서 풀어. 연립해서 이제. 그냥 둘이 같다. 미분한 게 같다. 무조건 요 원칙으로 풀어. 무조건. 이거 따라갑시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두 함수가 얘네 둘이잖아요. 얘네 둘이 이제.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는 식을 써 이제. 얘네 둘이.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요 식을 일단 쓰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 미분한 게 같다라는 식을 써. 미분한 게 같다. 이렇게 일단 식을 쓰실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식을 쓸 건데 근데 여기서 이것도 돼. 뭐가 되냐면 지금 막 되게 미지수가 많잖아. 복잡해 보이지만 할 수 있어. 이 두 함수가 이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 아니야? 그 점에서 공통의 접선이니까 봐봐. 이미 얘네 두 방정식의 근이 1이야. 1. 이미 1을 근으로 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봐봐. 1, 마이너스 2니까 이게 함수 값이 1, 마이너스니까 얘는 덧붙여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또 돼야 돼. 마이너스 2. 는 마이너스 2까지 되고 이 두 방정식의 근이 이제 1을 근으로 가지는 거야. 둘 다 1을 근으로 가지는 거. 나는 이제 그 근을 꺽쇠 표현으로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식이 굉장히 많아. 일단 1을 넣어서 같다라는 식을 먼저 쓰자. 1을 넣어서 같다. 요거 식을 한번 잘 요리 정리를 좀 잘 해봐야 돼. 요리 정리 이제. 요거 일단 1 마이너스를 소거되고 이제. 그럼 당장 보이는 게 뭐야 이제? 당장 보이는 게 여기서 a가 몇 나오죠? a가 마이너스 2가 처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 여기 뒤에서 요걸로 바로 요걸로 해볼까? 마이를 넘어가면은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고 이제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도 있죠. 여기도 1을 넣어서 갔다 해. 3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마 3 더하기 2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a 값을 여기 넣어주면 마 1은 마 3 더하기 2b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b가 아마 1 나올 거야. b가 1이 나옵니다. b가 1이면 c가 몇이죠 이거? b가 1이면 c가 마이너스 2 나오나? 마이너스 2? 그래서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무엇이 나오겠냐면은 a는 마이너스 2 b가 1 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무조건 요 원칙 지키면 돼. 둘이 접하면 둘이 같다, 미분한 게 같다. 무조건 요 원칙이야. 이렇게 무조건 갈 것이고, 그 다음 2번 해볼게. 2번. 2번 일단 그 여기다가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볼 건데, 저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저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방이야. 그거를 y는 fx를 했을 때 f1의 값을 구해주라라는 문제입니다. f1. 자, f1. 아, 사이가 좋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보자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x 세제곱은 어떻게 그려져? x 세제곱은 그 원래 x 세제곱이 이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원점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x 세제곱이야. 그거를 y축으로 3만큼 7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뭐 대략 이런 모양. 대략적으로 한 여기 정도 잡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7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래.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거. 위에 거랑 조금 다르거든. 위에 거는 두 함수가 이 점에서 공통으로 접하는 거야. 공통으로. 근데 얘는 이 두 곡선이 지금 서로 안 만나 이게. 둘이 같다 해서 연립해봐. 둘이 같다 하면은 x세제곱 더하기 3은 x세제곱 더하기 7. x세제곱 날라가면은 3은 7. 모술이 나오잖아. 두 함수가 애초에 만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어봐라. 이런 상황이야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이런 상황이야 이게. 이렇게 그어서 이거 잘 그어야 돼 이거.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지금 두 함수 각각의 접하는 접선이 존재하는 거야. 그림 잘 그려야 돼 이거. 두 함수의 동시에 접하게 선을 잘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거 조금 머리 굴려볼래? 여기서 그 3참수 요거 있잖아요. 그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는 애초에 이게 3참수가 애초에 무슨 종류의 3참수를 하더라도 3참수는 항상 점대칭인 함수거든. 점대칭인 함수. 여기서는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야. 그러면은 요거 플러스 7, 요거 0,7 점대칭이고 얘는 0,3 점대칭이야. 그러면은 요거 약간 좀 이 느낌, 다 감각. 이 접선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날까? 이 접선이 항상 지나는 점, 주황색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날까 이게? 몇 컴마 몇이야? 0,5. 이거 뭔가 대칭이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0,5인 것 같은데? 여기 0,5? 이 점을 항상 지난다라는 걸 너네가 좀 캐치하면 좋을 것 같아. 0,5를 항상 지나야 돼 저게. 0,5를 항상 지나야 됩니다. 0,5를 항상 지나야 돼 이제. 그럼 어떻게 푸냐? 그러면 잘 들어봐. 0 거꾸로 0,5에서 이 곡선을 향해서 그은 접방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0,5에서 이 곡선을 향해서 그은 접방 구하는 문제야. 접방 구하는 문제. 그럼 어떻게 풀이가 가능하냐면 저 0,5를 지나는데 이 접점을 지금 뭔지 모르죠. 여기를 내가 만약에 봐봐. 생각해봐. 여기를 내가 만약에 여기를 t, 로 내가 만약에 잡아줘. t, t 세제곱 더하기 7로 잡자 이제. t, t 세제곱 더하기 7로 잡아보자. 그러면 이게 이 위에 걸 기준으로 할게 이제. 얘 미분해주면은 y 프라임이 3x 제곱이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 저 공통으로 접하는 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오냐면은 y는 해준 다음에 요거 t, 저걸로씩 세워. 기울기는 3t 제곱이고 x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t 세제곱 더하기 7이 나오게 될 거야. t 세제곱 더하기 7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몇 지난다? 0,5를 지금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0,5를 대입을 해요.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돼 이거? 대입하면은 자 5는 여기 이제 0 들어가. 여기 이제 0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t 세제곱이 1 나와서 이거 아까 인수분 했을 때 실근 1만 나오는 식이라고 했지. 실근 1 이런 식이야. 그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완성된 거 아니야? 접선의 방정식. 따라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y는 fx인데 이 fx가 그럼 뭡니까 이제? fx가 t에다가 1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3x-1에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씩 정리해주면 fx가 3x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3x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f1을 구하라고 했으면 f1이 8. 답은 일단 8이야. 답은 8. 답은 이제 8인데 조금 더 얘기해 볼 게 있다면 여기서 얘기해 볼 게 있다면 이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 어떤 생각도 해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0,5를 지나니까 이렇게 풀었잖아요. 자,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해. 봐봐. 뭐도 가능하냐면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 이게 대칭이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가 지금 x 좌표가 1이야. 1. 여기는 몇일까? x 좌표가? 여기는 몇일까? 마이너스 1? 이게 대칭이야. 대칭 애초에. 3차 함수도 서로 점대칭인 함수인데 그러면은 이 접점도 대칭일 거라마? 이 0,5 점대칭으로 놓여 있어 이게. 0,5 점대칭이야. 완벽히 점대칭인 관계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1,8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x좌표가 반대여서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1, 이 주어진 함수에 y를 넣어주면 y좌표가 2가 나오게 될 거야. 2가. 이렇게 나오기도 할 거야. 이렇게도 이제.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도.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이 문제의 한정에서는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해. 사실 어떻게 푸는 것도 가능하냐면 굳이 접방 안 써도 되는 게 여기가 x좌표가 t라며. 그럼 여기는 x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t.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그럼 이 함수에다가 이제 내가 x좌표에다가 이제 뭐 마이너스 t 같은 거를 이제 넣어볼 수도 있겠지? 마이너스 t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넣어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풀이고 이런 풀이도 가능해. 이제 어떤 풀이도 가능하냐면 방금 전에 위에서 공통접선 얘기했잖아. 공통접선. 그러니까 봐봐. 이 위의 함수를 기준으로 이 위의 함수랑 이 접선이랑 당연히 여기서 접하는 거잖아. 그럼 이 점에서는 둘이 함수값이 같다. 또 이 점에서는 둘이 미분한 기울기도 같다. 라는 식도 세워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가능해. 이제 이거 잘 봐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저 주황색 직선을 이제 저 접선을 0,5를 지금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세워볼게. y는 mx 플러스 5라고 세워볼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럼 어떤 것도 가능할 거냐면은 이렇게도 돼. 그 둘이 같다. x세제곱 더하기 7이 접선 x 플러스 mx 플러스 5랑 같다. 요거 하고 얘네 둘이 미분하는 게 같다라는 이 식을 세울 수 있지. 이 식도. 접하는 거니까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제 이런 풀이도 이제 접하면은 무조건 이 풀이가 돼. 무조건 이제 무조건 이게 가능해. 그럼 요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연립을 잘해야 돼. 지금 미지수 문자가 몇 개 있죠 지금? 미지수 문자가 m하고 x 두 개. 식도 두 개니까 잘 요리조리 정리하면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연립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 대입법 m의 값을 여기에 넣어볼 수 있지 않니? 요 값을 이제 이거 넣어보는 거야 이거 여기다가 m값 넣어주면 x세제곱 더하기 7은 m값 들어가니까 3x 제곱에 하나 더 곱해서 세제곱 더하기 5. 그럼 여기서 이제 x세제곱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게 1 나와서 x가 1 나오고 m이 3.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풀이도 가능한 거야. 이런 풀이도. 그럼 이제 그 x가 1이면은 이 값이 8이니까 이 함수값 y가 8이니까 y는 3의 x-1에 플러스 8 해서 y는 3x 플러스 5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가능하겠다 이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2번이 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1번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대칭점이 있잖아. 대칭점을 좀 바라보는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대칭점 바라보는 거.
자, 그래서 접하면 무조건 요풀이가 가능합니다. 요풀이가. 잘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고. 요 아이디어, 얘들아, 요 아이디어는 아마 그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갈 6단원 있죠. 6단원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속도와 속도 파트에서 요런 느낌 좀 자주 나오고, 만약에 내년에 미적분 2 한다. 요런 거 또 많이 나오거든. 요런 거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8번. 저 8번은 자, 8번은 이제 롤의 정리인데, 롤의 정리.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래. 상수 c의 값. 그게 b라고 돼 있죠. a 플러스 3b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우리 롤의 정리는 우리 못 찾는 거 있지, 얘들아? 롤의 정리는 이제 얘는 그 미분에서 0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c의 값이 이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거를 찾는 거였죠.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저거를 미분해봐야 되겠지, 이제? 저거를? 저 미분해 보니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이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이거 c 넣은 게 0이다 라고 잡아보자, 이제. c 넣은 게 0이다. 이거 인수분해가 잘 될 거야. 인수분해가 잘 돼. 여기서 c가 그 3분의 1 나오고요. 3이 나오게 됩니다. c가 3분의 1하고 3이 나와. 3분의 1하고 3.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저 둘 중에서 뭐가 답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뭐가 답이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노래 정리의 전제 조건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뭘까? 노래 정리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 뭐 되게 뭐 밑줄이 막 나눴는데, 뭐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미안, 못 들었어, 내가.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당당하게 얘기해봐. 뭐라고? 열린 구간. 열린 구간. 그 닫힌 구간, 열린 구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열린 구간도 중요해, 나중에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더 중요해. 자, 뭘까, 이게? 조건 하나가 딱 중요한 거 있어. 진짜 중요한 조건. 뭐가 중요할까, 이게? 사실, 롤의 정리가 이 조건 있지 않니?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이야.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이 조건도 생각해줘야 되지만 이것도 생각해야 돼. 양끝 함수값이 같을 조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함수 fa가 f-1. 이것도 생각해야 돼, 이것도. 이것도 찾아야 돼, 이거. 그럼 이것도 찾아보게 되면은 저기 뭐 a 넣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3a 더하기 2인데 마일 넣은 거랑 같다. 마1, 마5, 마3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찾읍시다. 2는 날려버리고 2는 날려버리고 다 좌변으로 이항.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9는 0. 이거를 이제 이게 몇으로 인수분해가 되나 찾아야 돼, 이거. 인수분해. 이거 몇인지 보이니? 인수분해? 이게 잘 보시면 봐봐. 이거 인수분해 그 조리제법 알죠? 모든 항의 개수를 더했을 때 0이면 a 빼기 1로 되는 거. 근데 홀수항, 짝수항도 있지. 짝수항의 합이 4야. 홀수항의 합도 4야. 그게 같으면은 마이너스 1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1로 100% 인수분해 됐고요. 믿고 가면 돼. 믿고. 그래서 인수분해 찾으세요. 여기 a제곱이고 해볼게. 저기 a제곱인데 빼기 5가 되려면 빼기 6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되려면 이렇게가 이제 필요하니까 마저 완성해 보시면 a 플러스 1 a 빼기 3의 제곱에서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이거?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a가 지금 그 조건이 나와 있지 않니? 마일보다 크대. 마일보다 크면은 3이 답이겠지. 3. 그죠? 따라서 a는 3이고요. 자, b가 몇이냐면요. 우리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이 b. 근데 b가 그러면 몇이어야 돼, 이제? b가?
봐봐. 만약에 A가 지금 3이 나왔으니까 C가 3이면 되니 안 되니 이게 지금. C가 3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3분의 1로 결정하는 거야. 3분의 1로. B가 3분의 1이야. 그래서 A 플러스 3B가 이제 4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 이번에 평균값 정리. 얘도 좀 비슷한 결인데 얘도 뭐냐면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이 0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k 값 구하시오. 자, 이 평균값 정리니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죠. 이 닫힌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 버린 게 평균 변화율 이제 fk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그 f 프라임 c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c의 값이 0이래 이제. 자, 요거 찾는 거죠. 요거. 자, 그래서 해봅시다. 요거를. 근데 이것도 생각하자. 이게 그 c의 값이 우리가 이 마이너스 2와 k 사이에 존재해줘야 되고 그 c의 값 0이 이렇게 존재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풀자. k 플러스 2분의 fk. 자, k 세제곱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9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들어간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요게 이제 f 프라임 제로를 물어보게 되니까 f 프라임도 구해놓자.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로 해서 저기다가 0 들어가면 9 나옵니다. 저기 0 들어가면 9 나와. 이거 풀 거야 이거. 자,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게 계산할 수가 있어. 자,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게 자, 이게 이제 계산해보자 이거. 분자가 이제 인수 좀 정리를 해주면 분자가 k 세제곱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9k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빼기 2랑 그 다음에 여기 빼기 이거 소거돼 이거. 저거 소거될 거고 남는 거식 정리. 이거 빼기 50인데 빼기가 더 있으니까 플러스 50이 되고요. 양변에 분모 곱해. k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9k 플러스 18이어서 이항해주면 k 세제곱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32가 0 나와 이제 이렇게. 또 3차 방정식이 등장하죠.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 k에 뭘 넣어줘야 되냐면은 4를 넣으면 되거든. 4로 인수분 해볼게. k 빼기 4 해주면 k제곱 나오게 될 것이고 k제곱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줘야 되냐면 자 빼기 4k제곱이니까 빼기 6이 되려면 빼기 2가 더 필요해 이제 빼기 2가 그 다음에 이거 상수항이 플러스 32가 되려면 이거 4, 8에 30이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은 이거 k 빼기 4로 인수분해 되죠. k 빼기 4가 이미 앞에 하나 있으니까 제곱이고 이렇게 k가 4하고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k가 아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죠. 크니까 그냥 4가 답이네. 그냥 4. k는 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범위 조건 잘 봐야 돼. 범위 조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필수 10번인데 자, 평균값 정리의 활용에 이제 활용. 자, 요거 두 가지 풀이가 있거든. 이제 기하적 풀이가 있고 이제 이 식 이용해서 푸는 대수적 풀이가 있어. 일단은 1번 풀이. 1번 풀이는 그 평균값 정리 그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기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있어.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1번은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 닫힌 구간에서는 항상 f'이 1과 3 사이의 범위인데 f 마일 이 왼쪽 끝
값의 함수값을 알려줬을 때 오른쪽 값의 함수값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야. 그러면 이게 봐봐. 미분한 거의 범위가 주어지면 무조건 1번 평균값 정리식을 그냥 써. 이 구간으로. 그럼 이렇게 되지.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봐봐. F3 빼기 F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이제 F'C가 되도록 하는 그 C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 오늘 봐봐. 이거 좀 더 정리해볼게, 이거 이제. 정리해주면은, 이거 F3이 지금 문제에서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F-1은 지금 몇이래? 2라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나누기 4. 얘가 이제 F'C인데, 여기서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 그 닫힌 구간 마일과 3 양끝을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항상 F'이 이 범위 안에 있지. 그러면 C가 이 마일과 3 사이의 범위에 있는 뭔지 모르는 수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 C가 있으면 F'C도 항상 1과 3 사이 아니야? 1과 3 사이? 얘도 1과 3 사이야. 그러니까 저거 있지, 저거. 이게 1과 3 사이의 범위에 있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이게 1과 3 사이의 범위에 놓여 있다. 저거 부등식 풀면 끝나. 그래서 양변에 4 곱하시고요. 2를 뺍니다. 그럼 F3의 범위가 나오게 돼.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돼. 그래서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2. 이렇게 잡아줄 거야. 이렇게 푸는 게 1번 방법이다 하라는 거야. 1번 방법. 평균값 정리를 그냥 이제 제대로 활용한 그러한 풀이가 되는 거야. 제대로 활용한 풀이가 되겠고, 그 다음 2번이야, 2번. 자, 2번인데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자, 이게 뭐냐면 기하적으로 관찰하는 건데, 일단 마일 컴마 마일을 그냥 뭐 대충 찍어보자. 여기 정도. 이건데 이 닫힌 구간 마일하고 3 사이의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이제. 근데 봐봐. 이 그래프 관점은 뭐냐면 F'을 얘를 이제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하는 거.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 1, 최대 3이지. 그러면 그 x가 이제 5일 때, 여기 x가 5인 지점이 있다 쳐봐, 이제. 얘들아, 생각해보면은 이 마일과 3 사이의 범위에서 이렇게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5에서의 함수값이 그나마 최소가 되려면, 낮으려면은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진행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최소가 유지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작아야 매 순간마다 기울기를 최소로 잡아야 그나마 좀 덜 올라가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를 최대로 잡는다. 최대로 잡으면은 이 가능한 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니? 가능한 한?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만약에 최소 1로 잡았다. 이때는 기울기가 1이야. 만약에 최대로 잡았다. 이때는 기울기가 3이야,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봐봐. 이게 지금 기울기가 1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기울기가 원래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죠? 여기 F3이네, 3.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역산해보자. 여기 지금 x가 몇 차이 나죠, 이게? 4 차이 나? 자, 기울기가 1이 되려면은 여기가 몇이어야 돼, 여기가? 4. 그 여기 점의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이게 여기서 4 올라가는 거잖아. y좌표가 4. 그러니까 여기가 3,2인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도 x가 이제 4만큼 증가했죠, 이제. 근데 여기 기울기 3짜리 있지, 3짜리. 이게 여기가 4면 기울기가 3이 되려면 y가 몇 증가해야 돼? 12?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10이라고 잡으면은 여기 y좌표에서 플러스 12를 해주게 된 10. 이게 이제 양끝 값이 저 F3의 최대 최소가 될 거야. 양끝 값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기하적으로 한번 기울기를 해석해보는 방법이 있어. 기울기를 이제. 요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요런 해석도.
두 가지 다 이제 아예 방법이 다르지만 잘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고.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거 4단원은 끝났는데 앞단원에 3단원 좀 조금만 더 필기할 게 있거든요. 앞단원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할게요. 앞단원 3단원의 필수 예제 1번을 좀 펴놓읍시다. 3단원의 필수 예제 1번 3단원의 필수 예제 1번 이제 그 3단원 필수 예제 1번 쪽 좀 펴두시고, 자, 요게 있어. 이제 뭐냐면 그 저번 시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하면서 이제 미분계수 그 분수식 다루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뭐 식 조작하는 거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자, 그 로피탈의 정리라는 게 있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니? 그럼 이제 알면 돼. 이제 요거를 일단 그 여백에 써두세요. 이제 요걸 일단 그대로 써놔. 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로피탈의 정리를 요걸 그대로 써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함수 값이 극한 값이 둘 다 0이다. 그리고 미분했을 때가 존재하면 이게 성립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저게. 일단 좀 써놓읍시다. 이제 저거를 로피탈의 정리라고 해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g에 대해서 저게 0이고 어떤 분수식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네 둘이 같다라는 식을 쓰자. 얘네 둘이 같다라는 식을 쓸 거야. 자, 일단 쓰시고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쓰시고 설명을 할게. 쓰시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쓰시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쓰시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그 미분 안 하는 거랑 미분한 거랑 같다. 이게 로피탈의 정리. 자, 요건데, 자, 요 방법을 이제 적용해주면은 그 거의 한 대부분의 문제가 한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할 수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좀 빨리 풀리는 경우가 한 그 중에서 절반 정도. 생각보다 되게 좀 효용이 크거든 이제. 이게 뭐냐면 말이 복잡한데 그냥 이거야. 지금 이게 0이라고 했잖아. 극한값이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분수식의 극한을 계산할 때 만약에 0분의 0꼴이면 만약에 0분의 0꼴이면은 그 0분의 0꼴이 돼서 분자 미분하는 거와 분모 미분한 거랑도 극한값이 똑같다라는 거야. 분자 미분, 분모 미분이랑도 극한값이 똑같다. 0분의 0꼴이면 그 분수식의 극한값이 걔네 미분한 거의 극한값이랑 같다 이 얘기야. 미분한 거의 극한값. 근데 요 얘기는 그럼 왜 들어가 있냐? 만약에 그 미분을 했을 때 그 요놈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진 않은 거야 이제. 쉽게 얘기하면 0분의 0꼴이면 미분한 거도 같은 극한값이다 라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써먹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예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뭐 요거 필수 예제 2번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필수 예제 2번. 근데 사실 요 필수 예제 2번은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뭐라 얘기했냐면 이거 막 H의 개수 보라라고 한 거 기억나니? H의 개수? 뭐 그렇게 하면은 쉽게 풀리긴 해서 굳이 저 로피탈의 정리를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여는 주면은, 자, 이거 이제 H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얘를 내가 만약에 이제 로피탈로 내가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자, 이거 0분의 0꼴입니다. 일단 0분의 0꼴.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자 분모를 이제 미분을 해. 근데 여기서는 문자가 h니까 h를 미분하는 거야. 분모 미분하면 2죠. 2. 분모 미분해주면 2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미분해주면 2고, 자,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면은 잘 봐. 얘들아, 그 성미분이라는 것도 내가 얘기했어. 요거를 미분하면은 일단 f'3h 한 다음에 겉에 있는 f를 미분하고 괄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도 미분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뒤에도 마찬가지야. 겉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2h, 속에 있는 것도 미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2도 계산해버려.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10이란 얘기야, 10. 미분을 분자분모를 해버린 다음에 계산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계산해보자 이거. 맞아, 계산해보면은 이거 h에 0을 넣어야 되잖아 이제. 0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냐, 2분의 3f'0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f'0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게 2분의 5 f'0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f'0가 우리가 저번에 풀었던 것처럼 4가 나오게 될 거야. 4. 이게 나오게 될 거야. 이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나오게 될 거야. 요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풀 수 있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시면 3번. 얘가 조금 쓸모가 있어. 3번의 꼴에서. 얘가 쓸모가 있거든. 자, 어떻게 되지 봐봐 이거. 1번도 내가 한번 로피탈 한번 들어가자. 1번도 이제. 1번 해보시면 일단은 그 분자 분모를 미분을 해. 일단 미분해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 3x 제곱인데 분모 얘들아 fx제곱 미분해주면 겉에 있는 거 f' 쓴 다음에 속미분이라고 해서 괄호 안에 있는 것도 미분을 한 걸 곱해야 돼. 이렇게 2x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f1은 미분하면 몇이야? 0이죠? 저 f'1 이러면은 좀 그 모자란 사람이야 이제? 그럼 안 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몇이냐라는 건데 그냥 1을 넣어봐 그냥 이제. 그럼 3 나누기 2배의 f'1 요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f'1이 얘가 3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가 3이면 저 약분되니까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원래 이거 어떻게 풀었죠? 막 인수분해 해가지고 막 꼴 맞추지 않았니?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요 문제는 좀 쓸모가 있는 풀인 거야. 높이다리 정리가 쓸모가 있다. 밑에 것도 그게 돼. 밑에 것도 이거 밑에 게 좀 어려웠죠 이거. 밑에 게 막 식 조작 변형을 했어야 돼서 그게 생각하기 쉽지 않았는데 똑같이 한번 높이다를 해보자. 이거 그때 이거 2였죠 2.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 미분해버리고 분자 미분 잘 봐. x제곱 fx 저거 곱미분해야 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쓰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무엇이냐 라는 건데 이제 x에 일단 2를 넣어야죠. 2를 분모가 4고 분자는 4f2 플러스 4f'2 나오게 돼서 이게 다 4로 약분되니까 f2 플러스 f'2 해서 저기 문제에서 이게 f2가 3이었고 f'2가 5인 거 확인되거든요. 8이라는 답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돼. 8이라는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쓸모가 있는 필수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쓸모가 있어. 쓸모가 있는 꼴이야. 자, 이렇게도 활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활용되는 꼴을 좀 보여드리면 자, 활용되는 걸 보여드리면 그 뭐 이런 것도 뭐 되긴 하겠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봐봐 뭐 필수제 8번인데 뭐 이런 거 있지. 사실 우리가 여기 주어낸 정보 두 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 뒤에 거는 x가 이것도 2였죠. x에 2를 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 해서 g2가 1이고 그럼 요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g2로 바라보면은 이게 미분계수 뭐라고 했지 이게? G'2라고 해서 G'2가 3이다라고 했잖아 이제 그지? 근데 얘를 만약에 루피타를 만약에 해봐 이제 일단 G2가 1이다라는 건 해야 돼. 이걸 하시고 쟤를 내가 만약에 루피타를 내가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 1이고 분자 미분하면 G'X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마3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거 x 2 들어가면은 G'2가 지금 몇이래요 이제? 마이너스 3. 뭐 여기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루피탈 하면은 이게 G'이 나오긴 해 이제.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긴 한데 요거는 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요거는? 요거 왜 쓸모가 있어 이거는? 이것도 만약에 루피탈을 내가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원래 인수분해하고 해서 써야 되는데 해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 분모 미분 분자 미분은 f'x여서 여기서 x 2 들어가면은
4분의 F'2가 2라는 거잖아, 얘가 이제. F'2가 몇이란 얘기야, 이게? 8. 이렇게 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도 이제.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그래서 여기 막 분수식에서 x 들어갈 때는 조금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있다. x 들어갈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필수예제 9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분자 전체를 뭐 fx로 치환해서 했었는데 얘도 그냥 루피탈 한 방이면은 바로 풀려. 분자 분모를 한번 미분해봐. 분자 분모 미분. 분모 미분하면 1이고요. 분자 미분해보면 뭐야 이거? 저 다 끄집어내면 지수를 nx n-1 플러스 4x 플러스 5 해서 이게 16이다라고 써. 16이다라고 써. 그러면은 여기다 1을 넣는 거잖아. 1은 몇 번 제곱해도 1이야. 이게 이제 n 더하기 4 더하기 5 한 개 16이니까 n이 몇입니까? 7 나오게 돼. 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다. 바로. 원래는 치환하고 했었어야 됐죠. 그죠? 치환하고. 그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뭐 요거는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루피탈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도구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이래 조금 얘기를 해주면 이게 너무 강력한 도구인데 사실 이게 고등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원래는 왜 이게 되는지는. 그래서 이거 루피탈을 이용한 풀이를 당연히 학교 소설형에 적으면 안 돼 이제. 물론 뭐 교육과정 내에서 어떻게든 다 할 수 있기는 한데 좀 애매해. 서술형에서는 쓰지 마시고 답을 검증하는 용도로 아니면 객관식 빨리 풀어야 될 때는 요걸 쓰는 게 좋아. 근데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다른 게 루피탈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 이게 왜냐면 이거 괜히 잘못 썼다가 오히려 더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이제. 그래서 잘 그 상황을 분간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얘를 이제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 미적분 1 다항함수만 다루거든요. 미분적분을. 다항함수에서는 그 문제 생길 일은 전혀 없어. 너네가 아마 앞으로 풀 문제들 수준에서는 절대로 루피탈 써서 이제 그러니까 루피탈을 쓰든 안 쓰든 효과가 없는 경우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런 경우는 많지만 오히려 썼을 때 답이 틀리거나 더 돌아가는 풀이가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쓰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알려줬냐? 사실 다 이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너무 이렇게 약간 공식이나 스킬 같은 거를 알려주면은 너네들이 너무 여기에 길들여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야 돼, 원래. 서술형에서는 기본 원래 푸는 방법으로 푸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잘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세히 정리하면은 이 극한에서 0분의 0꼴은 무조건 다 된다고 보면 돼. 0분의 0꼴은. 근데 0분의 0꼴은 막 우리가 막 복잡한 가정을 그동안 많이 했었지만은 앞으로 나오는 단원을 안 가리고 모든 0분의 0꼴은 루피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활용해보세요, 이거는. 여기까지.